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TV 최서희입니다. 오늘은 2027학년도 수능 특강 문학 현대소설 김원일의 미망이라는 작품 가지고 왔습니다. 자, 김원일 작가의 작품은요, 연계교재에 꽤 자주 나오는 작가 중에 한 명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미망은요, 2012학년도 6월 고1 그리고 2008학년도 9월 고2에도 출제된 적이 있는 작품인데요. 아직 고3에는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은요 82년도에 발표한 작품이고요. 실제로 김원일 작가의 경험이 반영된 그런 작품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 제목이 뭐야? 미망이죠. 미망이라는 건요, 잊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작품에서 잊지 못한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가장 주된 건, 자, 나의 할머니가 나의 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나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아들을 잊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나의 어머니가 잊지 못하는 그 혹한 고난의 시간들, 남편을 보내고 나서 겪었던 그 고난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제목에 이 미망이라는 것과 연결지어서 잊지 못하는 대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제는요, 요 부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이념적 대립과 분단으로 인한 상처,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한 남아있는 자들이 겪어가는 그리움과 고통.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출발하러 갈게요. 자, 이 작품의 핵심 갈등의 축은요, 누구와 누구의 갈등일까요? 그렇지, 할머니와 어머니의 갈등입니다. 나는요, 되게 효자로 나와요. 자, 그래서 사정이 생겨서 어쨌든 한 집에서 할머니와 어머니를 다 모시게 된 그런 상황인데, 이 둘은 계속 부딪혀요. 근데 이 둘이 성격이 달라서 부딪히냐, 뭐 그런 문제의 차원은 아닙니다. 물론 작품 속에서 외형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게, 전혀 상반되게 그려지거든요. 어머니는 좀 여장부 스타일, 뭔가 손도 크고, 근데 할머니는 조금 왜소하고, 뭐 이제 음식도 딱 필요한 만큼만 하고. 근데 어머니는 막 정말 뭐랄까, 등치도 좋으시고 막 정말 악착같이 삶을 꾸려나가시는 그런 분으로 그려져요. 근데 이들이 부딪히는 이유는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요. 바로 나의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번 알아보러 출발해 볼게요. 자, 나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에 살고 있다. 나는 직장인입니다. 할머니는 고모네 집에 사시다가 그 집 사정이 어려워지자 옮겨오셨고, 어머니는 울산에서 장사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큰 아들인 나의 집으로 오시게 된 것이었다. 상황 파악됐죠? 자, 고부지간인 두 사람, 나의 할머니와 나의 어머니는 함께 생활한 지난 5달 동안 6번이나 싸웠대.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이상 싸운 거야. 일단 싸움이 나면 할머니는 식사를 하지 않고 두 분은 잠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대립을 한다. 자, 그들 안에 풀리지 않은 아픔이 과거의 사연이 있거든요. 바로 그게 뭐냐? 나의 아버지의 실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나와 아내는 두 분의 싸움을 중재하려고 애써보지만 번번이 허사다. 자, 이러한 갈등은 오래전부터 쌓인 갈등으로 나의 아버지, 즉 누구예요? 할머니의 아들이고요. 또 한편 어머니의 남편이거든. 근데 나의 아버지가 실종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했고 왜 실종이 됐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죠. 자, 농민운동을 했던 나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갯마을에서 태어나 힘들게 살던 할머니는 19 되던 해에 자, 상처한 철을 먼저 보낸 31살 호라비와 혼인해서 모화라는 곳으로 와요. 나 할머니가 아들 둘을 잃고 얻은 영특한 셋째 아들, 기대가 컸겠죠. 이 셋째 아들이 바로 나의 아버지인데 굉장히 똑똑했어. 그래서 이제 사회 문제 의식이 깨어 있었던 거지. 중학교 졸업 이후에 이 농촌에서 야학당을 개설하고 농민들을 교육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게 되죠. 여러분, 예전에 막 일제강점기 때 또 이제 1950년 6.25 전쟁 전후로 우리 역사에서 아주 큰 문제,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요. 이제 일제 말기에
좌익과 우익의 대립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남과 북의 대립으로도 이어지는데요. 그 당시에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라는 건요. 사실은 일본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한 거예요. 사회주의 운동을 하던 지식인 계층의 청년들이 농민들을 교육시켜야 돼라고 하면서 야학당을 개설해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농민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일제 말기 일본인들의 눈에는 일본 경찰들의 눈에는 그게 가시였겠죠.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청년들을 경찰들이 감시하고 잡아넣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물러나고 우리는 독립을 했으나 이내 곧 어떻게 돼요?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대립을 하게 되고 6.25 전쟁과 이 분단의 아픔을 연이어서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내 아버지가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그런 가족들이 겪었을 고난은 짐작이 갈 만합니다. 자, 아버지의 좌익 활동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끌려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요. 모진 시련을 겪습니다. 결혼 후에도 이 농민운동을 그만두지 않은 아버지가 해방 후에 좌익 활동을 하자 어머니는 자주 지서에 연행돼 고초를 겪지만 자, 끌려가서요. 이제 남편 대신 매를 맞아요. 할머니는 그런 어머니를 두고 어디로 가버리냐? 몸을 피신하러 자기 딸인 고모네 집에 갑니다. 자, 어머니는요, 이제 의지할 사람 없이 어떻게 돼? 홀로 남아서 아버지도 없지, 자기는 두려움에 떨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순사의 발걸음 소린가 막 그러다가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지. 자, 그런 상황인 거야. 근데 아버지가 자수를 하게 되고요. 자수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뭔가 안정을 찾았다라고 할머니는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두려움을 좀 내려놓고 다시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와요. 그럼 며느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서운한 거지. 근데 문제는요, 이 아버지가요, 전쟁 이후에 완전히 종적을 감추게 돼요. 6.25 전쟁이 발발하자 아버지는 다시 종적을 감추고 할머니도 어떻게? 이제 다시 무서운 상황이, 불안한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며느리를 두고 어디로? 딸네 집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한 어머니의 서운함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의 대립 갈등의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엄마는 어떻게 해요? 나의 어머니 대단한 분입니다. 살기 위해서요. 이제 모화에 홀로 남겨줬어.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 하면서 울산으로 갑니다. 근데 울산에는요,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 근데 아들을 둘을 딱 데리고요. 정말 이제 여기서는 막 빌어먹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저 국어를 해가면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 어머니는 어린 나와 동생을 데리고 모아를 떠나 울산에서 살아간다. 자, 이제 이게 어린 시절 과거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회사에서 일하던 나는 할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라는 전화를 받고 집으로 급히 돌아오게 되고요. 할머니가 위독한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여전히 할머니와 거리를 두면서 차가운 말을 내뱉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머니가 할머니를 걱정하고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갈치 두 마리라는 소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갈치 두 마리를 사들고 옵니다. 문제는요, 할머니가 이걸 맛보지 못한 채 돌아가시게 돼요. 자, 그러나 그 사이에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통곡 후에 유품을 정리하던 고모는 이게 너무나 슬픈데요. 40년여년이나 차고 다닌 비단 꽃주머니가 있었어. 거기서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 아들의 사진이 붙어 있는 보도연맹 가입증을 발견한다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말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잊지 못하는 것. 뭐예요? 아들을 잊지 못한 채 가슴에 품고 40여 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낸 그 할머니의 아픔, 슬픔이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보도연맹 가입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요, 이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각주로 줄 수도 있고요. 이번 수능 특강에서는 보기 박스로 이 보도연맹 에 대한 정보를 줬습니다. 제가 일부분 한번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국민보도연맹은 정부가 좌익 전향자를 계몽 지도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목표하에 1949년 4월에 조직한 단체였다.
다시 말해서 아빠는요 이 말을 믿고 좌익이 활동을 했으나 이제 나는 그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스스로 자수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 보호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았어야 됐잖아. 자수를 해서 보도연맹 가입증을 받았단 말이야 아버지가. 그런데 이 아버지가 끝끝내 종적을 감추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요. 사실 이 보도연맹이라는 게요. 겉으로는 좌익 활동을 하다가 전향한 사람들 우리가 계몽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고 인정하겠다라고 내세웠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요. 누가 좌익 운동했지? 그거 알아내야 되겠어.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 감시해야지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게 활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수능 특강 보기에 나와 있는 일부분 제가 읽어보면요. 좌익 전향자 단체를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과 경찰 등 좌익 관련 수사기관 간부들이 주도하는 관변 단체로서 국민들에게 반공사상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정부는 가입자의 어떤 가입자? 이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의 신분을 보장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국민으로 인정해주는 도민증을 발급하지 않고요. 무엇을? 우리 여기 작품 속에서 아버지가 받은 보도연맹 가입증을 발급했어요. 근데 이 보도연맹 가입증을 발급받으면요. 시찰인으로 분리가 돼서요. 그냥 늘 감시 관리 하에 두게 되고요. 정말 일반적인 국민들이 누리는 것들을 다 누리지 못했어요. 이해됐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법적 절차 없이 또 고문이나 죽임을 당했다라는 게 이게 역사적인 맥락이거든. 그런 역사의 휘바람 속에 휘몰아치는 그 바람 속에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자취를 감추게 되고 어머니는 그로 인해서 평생 홀로 자식들을 부양해야 되고 힘겹게 살아냈고 또 할머니는 평생 가슴 속에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갔고 자, 이러한 어머니와 할머니의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어줄게요. 어머니의 애환이 담긴 부분인데요. 내가 니를 업고 혹의 신우집으로 가서 니 할매한테 울며 불며 얼마나 애원했겠노. 자, 여러분 경상도 지역의 방언이 나옵니다. 제발 집에 오셔서 내하고 같이 계시자고 말이다. 그래도 씨가 미켜 들어가야지. 순사도 어디 거기만 가는 줄 아나. 여기가 성모 여동상 집이라고 여기도 자주 와서 분탕을 친다카미.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나 여기나 똑같다고 하면서 할머니가 한사코 안 올라가더라. 그때는 네 할미가 귀신한테 씌었는지 죽자 살자 내 얼굴을 안 볼라 안 카나. 말 같은 며느리가 이 집 귀신 들라고 간택되는 바람에 멀쩡한 서방 죽고 자식까지도 좌익에 미치갱이가 됐다고 동네방네 나발을 불고 댕기니 시집 잘못 온 쟤밖에 없는 내 팔자가 왜 그래 서럽돈동. 이제 어머니가 과거의 일을 이렇게 아들한테 하소연하는 장면이잖아. 여러분 얘기만 들어봐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서러웠을 것 같아요. 시집 왔는데 며느리 잘못 들어와가지고 내 아들은 좌익 운동에 미치게 됐고 지금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됐고 우리 집 망했어 라는 얘기를 듣고 산 거야 어머니는. 그래서 할머니한테 저도 무서워요 저랑 같이 지내주세요 하는데 아니 난 내 딸 집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죽기 살기로 정말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너네들 데리고 울산에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의 제일 마지막 대목 한 문단만 읽어드릴게요. 그날 저녁 고모가 할머니 유품을 정리할 때 할머니가 40여 년을 차고 다닌 낡고 달아빠진 비단꽃 주머니 속에서 동전 300원과 증명서 한 장이 나왔다. 모서리가 다른 그 증명서는 누렇게 색바랜 아버지의 손톱만한 흑백 사진이 붙은 보도연맹 가입증이었다. 이게 이제 작품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할머니 역시 저 아픔을 안고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 우리 1982년에 발표한 미망이라는 작품을 같이 살펴봤고요. 정말 이념 대립, 분단으로 인한 상처가 현재를 살아가는 8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었다. 짠! 끝났습니다. 자, 쌤서희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요. 수능 국어로 가는 1등급의 지름길 활짝 열어볼게요.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